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58쪽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핵심 개념은 그렇죠.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뭐 여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자, 우리 교과서 258쪽 보면 들어가기가 있죠. 그림은 아리랑 5호 위성이 남극 대륙에서 축구장 면적의 약 2만 배나 되는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펭귄과 과학자의 질문에 대해 답해보자 했는데, 펭귄의 입장에서 일단 그림부터 설명하자면 여기 지금 빙하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4월 4일에는 어땠나요? 빙하가 붙어 있었는데 4월 11일에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펭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식지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어떤 현상을 느낄 수 있어요?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실제로 이제 지구 기온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의 기후변화 요인. 자, 요 내용 잠깐 설명하기 전에 우리 기후변화 협의가 인천에서 했었는데 그 뉴스 잠깐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뉴스 좀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인천에 전 세계 기후 전문가 500여 명이 모였는데 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경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기후학자들이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총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이 인천에 모인 이유는 기후변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만 억제하면 파국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2도가 아니라 1.5도만 넘어도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도 상승할 때까지 방치하면 1.5도 이내로 억제했을 때보다 사막화는 3배, 극심한 폭염은 2배 늘고 식량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 억제선을 1.5도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Governments asked the IPCC to deliver this report in 2018 in time for what has become the Talanoa Dialogue at this year's climate conference COP24. 만약 보고서대로 기후변화 억제 목표선이 1.5도로 낮아지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 방의 불 중에 20%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꺼야 되고요. 타고 오셨던 차를 한 80%는 걸어오셔야 되는. IPCC 특별 보고서는 다음 주 월요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자, 잘 보셨죠? 뉴스 보니까 좀 심각하죠. 우리 이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금 기온을 1.5도까지 1.5도보다 더 높아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뭐 사막화도 지금보다 빠져 2도만 높아져도 사막화도 빨라지고 그러면 식량이 2분의 1로 줄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심각한데, 자, 심각한 이유가 지금 인간 활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지구의 기후 변화 요인 보면 이제 빙하나 습해 면적 변화와 같은 지표면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화산 폭발로 기권으로 방출되는 화산 분출물이 있고 대기의 조성도 변화가 있고 뭐 인간 활동이 있는데 뭐 위에 있는 세 개는 늘상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인간 활동이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지구의 기후가 크게 변한다. 이게 지금 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 정의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기체. 온실기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구가 이제 태양 복사에너지에서 더워졌다가 이제 복사열이 방출될 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들이
복사열을 다시 지구에 머물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실기체가 없고 대기가 없으면은 그렇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럼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온실기체가 있어서 이제 지구의 평균, 지구의 복사열이 빠져나가는 거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이 온실기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불러요. 이때 온실기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이 메탄,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이 온실기체들이 그 지구의 그 복사열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면 산소나 질소, 물론 걔네들도 지구 대기 중에 많은 성분이 있죠. 근데 걔네들보다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 봅시다. 원인 보았더니 화석연료의 사용, 지나친 삼림벌채, 가축사육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화석연료 사용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화석연료에서 우리 화석연료가 산소와 그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여기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나친 삼림벌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식물이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근데 삼림을 다 깎아내버리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공급되는 산소도 부족하고, 우리 이제 아마존에서 배웠지만 아마존에 벌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구에 공급하는 산소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산소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곧 이산화탄소량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광합성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가축사육도 나왔네요. 가축사육이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메탄가스 보이죠? 메탄. 온실기체 중에 메탄은 이 가축 사육하는데 사육하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뭐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축들이 이렇게 내뿜는 메탄가스들,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들, 이 양이 상당한데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20배나 강하다 그럽니다. 근데 절대 양은 이산화탄소가 많지만 이 메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가축을 기를 때 가축을 기르는 목초를 조성할 때 비료 같은 거 뿌리죠. 거기서 사용하는 목초에 사용하는 비료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대기 중에 조성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석연료의 사용이나 지나친 삼림벌채, 가축사육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면 화석연료의 사용과 지나친 삼림벌채는 이거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면은 그림은 지구의 기후변화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농작물 재배지 변화가 나오네요. 지금 한라봉이 제주에서 이제 자랐었는데 이 파란색이 이제 그 원산지죠. 근데 지금 나주, 고흥, 거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고성의 하동에 녹차 유명했는데 지금 녹차가 지금 뭐 고성에서도 재배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산에서 쌀보리가 강화까지 이제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대구 경산, 대구에서 잘 자라는 사과가 이제 영월 평창까지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사과가 된다는 얘기는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경산의 복숭아가 이제 춘천에서도 이제 재배할 수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점점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구가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정 변화를 보면은 방어가 제주도에 잡히던 게 서산에서도 잡히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있던 붉은 거북이, 일본에 있던 붉은 거북이 양양까지 갔고, 양양이면은 강릉 바로 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리문어가 남태평양에서 양양에서 잡히고, 개가 제주에서 울진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간 거죠. 날새기는 남제주에서 포항까지 갔습니다.
역시 얘네들도 밑에 있던 놈들이 위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해수의 온도도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9쪽에 정리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하는 까다.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하는 까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기온하고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과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했다. 뭐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지구 기온이 2도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여름이 굉장히 길고 겨울은 짧은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고 까닭을 설명해 보겠는데, 연안 수온 앞으로 지금 어떨 걸로 예상됩니까? 지금 수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기온이 상승을 해요. 기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극지방하고 고산지대에 있던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는 뭘 뜻하나요? 얼음이 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빙하로 있던 그 물들이 이제 바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물도 많아진 데다가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부피가 늘어나겠죠. 그걸 열팽창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겠죠. 그러면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겁니다. 우리 그 지구가 2도가 높아지면 곡물 생산량은 2분의 1로 감소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수온이 상승한다. 수온 상승하면 바닷물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증발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화합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구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 기상이변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육지하고 해양의 생태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사실은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전 지구적인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채택을 해서 전 지구의 온도를 지금 얼마로 낮추자? 산업혁명 시대에 1.5도 이내로 하자. 산업혁명 전에 온도에서 1.5도로 이제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몇 도 안 남았다 그랬죠. 이제 뭐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0. 몇 도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 몇 도보다 더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 대책해서 지구온난화는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아까 온실기체 배출량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였어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화석연료 연소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온실기체를 줄이려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조금 쓰는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자, 그럼 우리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 에너지 줄이는데 1.5도씩까지 이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전에 1.5도만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끄고 있는 등에 10개 중에 8개는 끄고 차도 웬만하면 타지 않고 이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로 이제 뭘 하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많이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죠. 풍력, 조력,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빛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뭐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고, 뭐 수소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속도가 그 화석연료 사용해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그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건 아니고 뭐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2050년 안쪽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될 거다, 뭐 2030년이 될 거다, 뭐 얘기하는데 발전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우리 다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죠. 전기차나 수소차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궁극적인 길은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하는 거고 줄일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싫으면 뭐 싫든 좋든 뭘 해야 됩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259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 방금 설명했죠.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자, 온실기체 어떤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 일단 빙하가 어떻게 하고 있다?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액체로 됐으니까 액체 양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양이 많은데 기온까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해수 열팽창이 지구 해수면에 상승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의 표층과 심층 수온의 차이는 어떻게 될지 설명해보자 했는데 이 표층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다 표면이에요. 바다 표면. 심층은 바다 깊은 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표층은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빨리 올라가죠. 표층 수온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그럼 심층 수온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좀 올라가죠. 그리고 아주 깊은 데는 거의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표층 수온하고 심층 수온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어종이 바뀌겠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종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좀 알았으면은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역시 우리 어디까지 다시 가야 돼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온실기체 배출량 줄여야 되고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계속 현재같이 쓰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지구온난화 계속해서 뭐 여름에 계속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면 에너지 사용량이 또 늘어나겠죠. 그럼 지구온난화도 더 빨라지고 그런 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해서 그 지구의 온도를 증가를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좀 잡아야 됩니다. 지구온난화 너무나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200년 이제 정도 지났는데 그 지금에 와서야 이제 지금 그 심각성을 좀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증가 속도가 점점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그 좀 여러 좀 자료 좀 찾아보고 지구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좀 활동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